동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설계라는 것은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설계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전에 앞에서 했던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은 앞에서 했던 데이터베이스 설계 또는 이제 그것을 많은 경우에 논리 설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리 설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계되어야 된다 하는 이론적인 설계 도안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테이블이나 주키나 필드들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특정 DBMS를 사용을 해서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물리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테이블을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인덱스는 어떻게 만들고 테이블을 구성하는 필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테이블을 구성하는 필드나 테이블의 타입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논리 설계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도출이 돼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논리 설계에서 구성을 해 놓은 그대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좀 변경을 할 것이냐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변경을 하느냐, 그러면 그게 뭐하고 영향이 있는 거죠? 물리 설계에서는 항상 성능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라이트하고, 그러니까 갱신하는 거죠. 또는 이제 입력도 하고, 입력 갱신 작업을 이제 통칭해서 쓰는 작업, 쓰기, 라이트 하는 작업이고, 또는 읽는 작업, 읽기, 리드, 또는 뭐 검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그 리더 작업인데, 라이트 작업이나 리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논리 설계에서 설계해 놓은 이론적인 설계안대로 만드는 것이 성능이 좋으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테이블들을 합친다든지 아니면 그 필드의 길이를 이제 얼마로 뭐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테이블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인덱스를 만들면 인덱스를 여기 있는 것처럼 인덱스라는 게, 인덱스를 만들면 읽기 검색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찾는 게 빨라지는 거죠. 어떤 그 해당되는 레코드를 찾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레코드를 찾는 작업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필드에다가 인덱스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 등을 이제 정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테이블의 구성이 여기 논리 설계에서 한 것하고는 조금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하드디스크나 그런 저장 매체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저장 매체의 용량이나 형태를 이제 어떤 저장 매체, 크기의 저장 매체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꼭 뭐 저장 매체와 또 병행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그 DBMS가 작동되고 있는 그 서버에, 그런 서버를 통칭 이제 DB 서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DBMS가 가동되고 있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가동시키는 그런 그 서버, 그것을
DB 서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DB 서버의 용량이나 형태는 어느 정도, 얼마나 큰 DB 서버를 구매해서 확보해야 되고, 거기서 그 저장 공간, 하드디스크나 뭐 여러 가지, 요즘은 이제 하드디스크도, 이전에는 하드디스크를 많이 썼지만 요즘은 뭐 SSD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뭐 SSD나 하드디스크를 얼마만큼 우리가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 매체의 이 용량이나 형태, 그러니까 테이블의 크기가 다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결국 뭐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저장 매체 용량이나 형태를 이제 어떤 그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SSD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고 성능도 좋으냐.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하드디스크나 SSD에서 실제 이제 테이블들을 저장 위치하는 공간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테이블들이 위치하는 공간을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학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쭉 실습을 한 학사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생 테이블이 있고 수강 테이블이 있다. 그럼 학생 테이블하고 수강 테이블을 어떻게 위치시켜, 서로 같은 공간 안에다 같이 위치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공간에다가 서로 떨어뜨려서 위치시키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그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읽어드리죠. DBMS가 읽어드리는데, DBMS는 이제 어떤 서버 안에서 이제 작동이 되고, 이 DB 서버에서 읽어드린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에 이제 주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읽어드릴 때 여기에 그 읽어드리는 데이터들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버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얼마만한 단위로 데이터들을 읽어드릴 건지, 그래서 뭐 한번 읽어드리는 걸 512K로 읽어드릴 건지, 아니면 1024K로 읽어드릴 건지, 아니면 뭐 64K 단위로 읽어드릴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128K로 읽어드릴 건지, 이런 이 버퍼 사이즈를 결정을 해두면 이 버퍼 사이즈도 또한 성능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이 직관적으로 보면 버퍼 사이즈를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에 데이터를 어떤 테이블에 있는 레코더를 가지고 올 때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 양이 많으면 한꺼번에 여러 레코더를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여러 레코더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렇게 버퍼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버퍼에 있는 걸 이제 메인 메모리로 읽어드려서 이제 처리를 하면 한꺼번에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성능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대신 이제 필요 없는 것도 같이 가지고 오면 아무래도 데이터를 조금 가지고 오는 것보다 많이 가지고 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걸 또 많이 가지고 오면 괜히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버퍼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뭐 그런 이제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그러니까 분산 시스템인 경우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갈수록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자들은, 뭐, 실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냥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예를 들면 자기 회사의 어떤 전산실에 이제 서버를 위치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전국에 뭐 이렇게 지사가 여러 개 있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 공장이 여러 개 있든지 할 그러한 경우에는 DB 서버를 뭐 본사에다가 하나만 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공장이 있는 곳마다 따로 여러 개를 이렇게 위치시켜서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거 처리한 결과를 뭐 본사로 넘겨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뭐 그런 방법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클라우드가 되니까 뭐 그것도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수업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된 내용들은 요 아래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게 뭐 이 과목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으로 다룰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서버가 어떤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되고 저장 매체도 어떤 게 있고 성능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룰 필요가 또 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는 주로 이제 뭐 테이블을 그 원래 설계된 대로 그냥 할 건지 아니면 그 테이블의 형태를 좀 바꿀 건지 아니면 뭐 인덱스를 어느 필드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주는 게 왜 중요한지 그런 문제들만 이제 주로 다루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특정 DBMS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특정 서버에다가 실제 구현할 때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트랜잭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트랜잭션들이 데이터베이스의 물리 설계에 즉 데이터베이스의 구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게 아주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구현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은 OLTP 뭐 이런 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뭐 온라인 트랜잭션 시스템 프로세싱 트랜잭션 프로세싱 그래서 컴퓨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말로 하면 거래 그런데 뭐 거래라는 게 컴퓨터에서 뭐가 거래냐 그러면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작업 쉽게 말하면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작업을 보통 이제 트랜잭션이다. 뭐 그렇게 해서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된다. 아니면 하루에 트랜잭션 처리 건수가 뭐 100만 건이다.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 건수가 뭐 10만 건이다, 100만 건이다. 그 다음에 뭐 수강 신청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뭐 티켓을 표를 살 때라든지 예약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뭐 접속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러면 트랜잭션이 하도 너무 많이 몰려 가지고 접속이 잘 안 됐다. 뭐 그런 말도 들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트랜잭션입니다. 그러면 이런 트랜잭션을
그 학문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진행되는 논리적인 작업의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논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논리적이냐 하면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작업,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작업이라는 거는 컴퓨터에 무엇을 읽고 무엇을 값을 바꾸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값을 삭제하고 하는 그 컴퓨터에 있는 개별 작업의 단위가 아니라 논리적인 작업의 단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업무의 단위예요. 업무의 단위. 예, 그게 이제 트랜잭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요한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제 일상에서 해당되는 조직에서 중요하게 기준으로 잡는 업무의 단위가 트랜잭션이지,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어떤 학생의 주소를 바꿨다, 아니면 학점을 뭘로 바꿨다, 하는 단위하고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학점을 바꾸는 게 트랜잭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학점을 바꾸는 게 트랜잭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랜잭션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행에서 이제 계좌를 이체한다 하는 경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트랜잭션하고 업무의 단위하고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작업의 단위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A라는 계좌에서 돈을 B라는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을 해요. 500만 원을 송금을 하면 A라는 계좌에다가 이제 500만 원을 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B라는 계좌에는 500만 원을 보태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동일하게 500 해서 좀 그런 건데, 이 500은 요 밑에 있는 500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계좌에 돈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있고 B라는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A라는 계좌에서 500만 원을 빼면 이제 잔고는 얼마가 되겠죠? 잔고는 1,5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계좌에다 500만 원을 보태면 잔고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하는 게 하나의 트랜잭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그러니까 은행의 지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 현금 인출기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 본인의 컴퓨터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중간에, 아니면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중간에 시스템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 중간에 컴퓨터가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 있는 서버가 갑자기 꺼져 버렸다든지, 아니면 전기가 다 나가 버렸다든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500만 원을 인출을 했으니까 A가 2,000에서 뭘로 바뀐 거죠? A가 이제 2,000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1,5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500만 원이 아직 안 갔잖아요. 그래서 아직 500만 원이 안 갔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까지 B 계좌에는 잔고가 0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트랜잭션이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예요. 트랜잭션이 중간에 끝나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트랜잭션이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안 된 것.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요
1,500만 원이 A의 계좌가 이렇게 이 잔고가 줄어들어서 이게 라이트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작업 단위하고 이 트랜잭션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작업은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은 두 단계가 이루어지죠. 뭐 아니면 뭐 4단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이 A를 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잔고가 2,000이다. 그러면 두 번째 작업은 A에서 마이너스 500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1,5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작업은 뭡니까? B를 읽고 B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업은 B를 플러스 50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은 이렇게 4개의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트랜잭션은 몇 개예요? 트랜잭션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컴퓨터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트랜잭션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컴퓨터가 하는 작업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뭘로 처리하는 거죠?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트랜잭션은 어떤 컴퓨터의 상태를 다른 상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바뀐 것을 이제 바뀌도록 하는 것을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숫자들이 좀 틀렸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정 1이 1,000만 원이고 계정 2가 2,000만 원이면 1,000에서 빼서 이게 계정 1이 500만 원이고 이게 2,500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 요 상태로 넘겨주는 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그것을 트랜잭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트랜잭션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작업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컴퓨터 작업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작업들,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를 읽고, 그 다음에 레코드를 바꾸고 업데이트를 하고, 또 다른 레코드를 읽고, 또 다른 레코드를 또 업데이트하고 하는 그 개별 작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에 묶인 전체의 하나의 그 연관된 작업들, 그걸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그걸 트랜잭션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 연관된 작업들인 트랜잭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트랜잭션이 처리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컴퓨터에서 읽는 작업을 몇 번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트랜잭션이 처리가 되다가 중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트랜잭션이 이렇게 처리가 되다가 요 상태가 왔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계정 1에서는 500만 원을 뺐는데 계정 2에서는 500만 원을 아직 더하기를 안 한 상태, 요 상태에서 이제 컴퓨터의 작업이 끝났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트랜잭션은 처리가 안 된 거라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요 중간 상태를 데이터베이스가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랜잭션이 완전히 종료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여기 반만 처리를 했지만 그 다음에 반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요 앞에 반을 처리한 것은 아깝지만 이 반을 처리한 것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처리 안 한 걸로 무효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롤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트랜잭션은 부분적으로 완료가
완료를 했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분 완료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서 부분 완료하고 끝까지 완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도 안 한 걸로 해서 그냥 복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취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도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이제 진짜 일을 전부 다 트랜잭션을 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일을 하는 것,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은 그냥 그 두 가지 처리 진도, 그러니까 트랜잭션의 처리 진도는 두 가지 상태로만 나눠져요. 전부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했습니다 하고 하나도 처리 안 했습니다. 0% 했습니다. 두 가지로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 다 처리를 했으면 이제 일을 다 끝냈습니다 해서 이제 커미트라고 그러죠. 성공을 한 거고, 하나도 일부만 처리됐든지 하나도 처리 안 됐든지 이런 걸 다 묶어 가지고 일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나도 안 한 경우에는 어떤 상태로 만드느냐 그러면 일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그대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하죠. 내가 95%까지 다 하고 마지막 하나만 했는데 그걸 못했다 해도 하나도 안 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보는 그 일의 진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컴퓨터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뭐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는 그게 다 이제 종료가 돼서 결과가 이제 나오면 결과가 나오는 거고, 결과가 안 나오면 그냥 하나도 안 해서 결과가 안 나오나 95% 해서 마지막 5%를 해결을 못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거나 안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컴퓨터가 하는 모든 작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컴퓨터가 하는 작업의 진행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실제 이제 사용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는 이 트랜잭션의 관점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석하고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잭션의 개념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